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뉴스입니다. 지난해 전국적으로 자치단체마다 무기계약직 전환이 이루어졌죠. 김재시 의원이 이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시의원은 공무원 채용에도 연루돼 있습니다. 첫 소식 주혜인 기자입니다. 김재시 의회 A 의원의 사무실. 지난 15일 경찰이 이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A 의원이 김재시 공무원의 채용과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니까 의인의 일이 아니니까 저희는 잘 몰라요. A 의원은 브로커 B씨와 함께 지난해 김제의 한 계약직 공무원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같은 해 다른 기간제 공무원을 뽑는 과정에도 A 의원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A 의원이 뒷돈을 받은 혐의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의원과 관련된 공무원 2명은 현재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우리가 확인한 거는 김제시청에 2분 다 근무하고 있는 것까지는 확인이 됐어요. 경찰은 A 의원과 브로커 B씨를 알선수뢰 혐의 등으로 입건하고 증거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관련자를 불러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공공기관의 채용 비리를 뿌리 뽑기 위해 전라도와 시군이 1년 만에 다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지난해와 같은 부정청탁과 서류 조작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많은 공공기관이 채용 절차와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오정현 기자입니다.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은 지난해 채용 공고를 내면서 1차 서류 전형에서 적격 여부를 판단하고 2차 면접 전형에서 점수를 매겨 합격자를 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서류 전형과 면접 전형에 점수를 더해 최종 합격자를 선발했습니다. 공고문과 다르게 채용 절차를 진행한 겁니다. 전주 농생명소재연구원의 면접 전형에서는 응시생을 지도한 교수가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연구원 측에서는 이 심사위원이 점수를 매기지 않도록 조치했지만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남원의료원과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의 면접 전형에서는 외부 인사가 참여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이들 기관과 함께 모두 23개 공공기관이 채용 절차와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는 처분 심의 절차를 거쳐서 3월 중에 관계기관에 처분 요구할 예정이며 전라북도와 시군은 올해 하반기에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임실의 오염토양 정화시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라북도 행정부지사가 광주광역시를 방문했습니다. 광주시는 이번에도 소송 결과에 따라서 처리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다시 내놨는데요. 토양정화시설 반대투쟁위원회는 다음 주 광주시청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강행할 예정입니다. 정원희 기자입니다. 광주광역시는 지난해 10월 임실에 오염토양 반입 정화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최종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대규모 집회가 잇따라 열리고 임실군과 지역 정치권이 국회를 찾는 등 분노가 들끓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라북도가 광주광역시를 찾았습니다. 비공개로 진행된 면담에서 전라북도는 광주시가 업체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체가 사업을 스스로 포기할 수 있도록 중재를 요청했습니다. 광주시는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결과에 따라 처리하겠다며 원론적인 입장만 다시 내놨습니다.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소송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잘 우선은 좀 봐야 되지 않겠냐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다만 국회에 발의된 관련법 개정을 위해서는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는 당분간 임실군과 함께 오염토양 정화시설의 지도 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처리된 토양들로부터 나오는 오염된 물질이 혹시라도 생기지 않도록 그 부분 관리하는 것도 한번 저희들이 면밀하게 챙겨볼 예정입니다. 오염토양 정화시설 반대 투쟁위는 광주시의 입장 변화가 없을 경우 다음 주 광주시청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강행할 예정입니다. 임실 토양 정화시설 업체 역시 조만간 도청에서 현재 상황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2년 전 폐기물 처리 업체들이 전국의 지정 폐기물을 익산 낭산면의 폐석산에 몰래 묻은 사실이 적발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됐습니다. 지난해부터 불법 매립된 폐기물을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작업이 시작됐지만 폐기물을 받아들이는 곳이 없어서 결국 지역에서 처리되고 있습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지난 2016년 폐기물 처리 업체들이 비소등이 포함된 지정 폐기물을 몰래 묻다 적발된 익산의 한 폐석사입니다. 지난해 11월부터 불법 매립된 폐기물을 옮기는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당초 지정 폐기물과 오염된 흙을 군산과 충남 보령에 있는 폐기물 매립장으로 보내 처리할 방침이었습니다. 그러나 군산에 있는 매립장만 겨우 확보했습니다. 하루에 한 5차 정도 지금 반출이 되고 있거든요. 많은 양은 아니고요. 지금 그 군산 매립장도 양을 조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충남의 폐기물 매립장이 주민 반발을 이유로 반입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민원이 발생되는 건들은 받기가 어려운 건이 있으세요. 여건에 의해서 받을 수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 거거든요. 익산 폐석산에 묻힌 폐기물은 모두 150만 톤으로 올해 10만 톤이 처리될 예정입니다. 익산시는 전국의 매립장과 접촉해 지난달 간신히 경북 포항에 있는 폐기물 매립장 한 곳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확보된 매립량이 1000톤에 불과해 올해도 군산의 폐기물 매립장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전국 각지에서 불법적인 경로를 통해 들어온 지정 폐기물이 장소만 바뀌었을 뿐 다시 지역에 매립되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전북은 기금운용본부를 중심으로 농생명 연기금 특화 금융도시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전북이 금융도시로 발전할 가능성은 높지만 준비 또한 철저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보도에 송창용 기자입니다. 세계 3대 연기금 운용기관으로 우뚝 선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기금운용본부 주변으로 조만간 국민연금공단 제2사옥과 전북금융센터, 전북테크비즈센터가 건립됩니다. 전라북도는 이들 기관을 기반으로 농생명, 연기금 특화 금융도시를 꿈꾸고 있습니다. 전북혁신도시의 금융도시 발전 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에서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전북이 금융도시로의 발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얼마 전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된 새만금 국제공항이 금융도시 조성에 일조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런 기반 위에서 사실은 50년 후에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금융의 중심지에 금융도시의 중심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리라고 우리가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금융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한국투자공사와 농업정책보험 금융원 등 금융기관 추가 유치와 인력 양성 등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기금융 서비스에 대한 보상 구조가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이 금융기관들을 유치할 수 있느냐 없느냐. 국내 도시들이 서로 출을 경쟁하는 것보다는 대한민국의 금융 파워를 올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을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라북도는 금융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첫 단추를 금융중심지 지정으로 보고 올해 정부의 지정을 이끌어내는데 힘을 쏟기로 했습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칼슘과 마그네슘 등이 풍부해서 뼈에 좋다고 알려져 있죠. 지금 진안고원에서는 해발 600m 높이에서 자란 고로쇠 수액 채취가 한창입니다. 나금동 기자입니다. 고로쇠 나무에 작은 구멍을 내고 방울방울 떨어지는 귀한 수액을 조심스레 담아냅니다. 운장산 자락을 품은 해발 600m 진안고원에서 고로쇠 수액 채취가 한창입니다.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지는 이맘때가 수액을 가장 많이 얻을 수 있는 시기. 진안구는 채취의 끝 무렵인 다음 달 16일 운장산 고로쇠 축제를 열 계획입니다. 봄의 전령사 남원 춘향골 복사꽃이 예년보다 일찍 만개했습니다. 남원시는 올겨울 포근했던 날씨 덕에 복사꽃의 개화 시기가 닷새에서 열흘 정도 앞당겨졌다며
복숭아 출하 역시 평년보다 빠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렇게 또 복잡고 보니까 봄이 오는 것 같고 되게 기분이 좋네요. 임실군과 임실에 주둔한 35사단, 그리고 주민들이 발전협의회를 꾸렸습니다. 35사단이 임실이 아닌 지역에서 신병 수료식을 개최하는 것을 두고 군과 주민들 간 갈등이 불거지자 접점 찾기에 나선 건데 수료식 방문객 소비가 임실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아서입니다. 전국적으로 육군 사단이 주둔지를 벗어나서 수료식을 한 적은 없습니다. 앞으로는 민, 관, 군이 합심하여 지역 발전을 위하여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협의회는 군인과 군인 가족, 방문객들을 위해 서비스를 개선하고 친절도를 높이는 등 자정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JTB 뉴스 나금도입니다. 민주노총과 장수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장수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의 해고자 복직과 센터의 정상화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상담사들이 센터장의 갑질 논란 속에 개선을 요구하며 시위에 나서자 장수군이 5명의 상담사를 해고했다면서 이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지 않고 문제의 본질을 외면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장수군은 이들을 복직시키고 시설의 민간 위탁 계획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연말정산 시 자녀의 인적공제 금액을 늘리고 대상 연령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전라도의회 김기영 의원은 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줘 출산율을 높이려면 현재 자녀 1인당 150만 원인 기본공제를 500만 원으로 높이고 부양자녀 대상 연령도 대학 과정을 고려해 20세에서 25세 미만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통과시켜 청와대와 관계부처 등에 발송할 예정입니다. 전주시 진북동의 동양아파트 부근 주민 30여 명은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동양아파트 재개발 사업을 반대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재개발 반대 비상대책위는 동양아파트 부근의 주택에 사는 100가구 이상의 주민이 재개발을 반대하고 있고 도시가스와 수도, 진입로 등 주거 환경에 큰 문제가 없다며 재개발 사업에서 제외해 줄 것을 조합 측에 촉구했습니다. 정치인이 내건 불법 현수막에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지난 8일 전주방송의 보도와 관련해 전주시가 개선 방안을 내놨습니다. 전주시는 다음 달부터 일반 상업용 불법 광고물에 적용하는 기준대로 정당이나 정치인, 관변단체 등이 내건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 강제 철거와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 처분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에는 불법 광고물 299건이 적발돼 총 4억 7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지만 정당과 정치인, 관변단체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아서 봐주기 단속이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자동차와 기계, 음료 제조업 등 광공업 생산이 2017년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의 광공업 생산 지수는 96.5로 2017년 99.1에 비해 2.6%포인트 낮았습니다. 지난해 무역 수지는 수출이 78억 3천만 달러, 수입이 54억 4천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23억 9천만 달러의 흑자를 달성했습니다. 구제역과 AI 특별 방역 기간이 이달 말까지에서 다음 달 말까지로 한 달 연장됩니다. 전라도는 지난달 경기 안성과 충북 충주에서 구제역이 잇따라 발생한 뒤 구제역의 추가 발생은 없었지만 방역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구제역과 AI의 특별 방역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구제역 위기 단계는 오는 25일부터 경계에서 주의로 한 단계 하향 조정됩니다. 현직 경찰 간부가 만취 상태로 주차하다 사고를 내 적발됐습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어젯밤 11시 30분쯤 전주시 송천동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김제경찰서 소속 A경위가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142%의 만취 상태로 주차하다 옆차를 들이받았다고 밝혔습니다. A경위는 사고를 낸 뒤 차에서 내리지 않았고 이를 이상하게 여긴 시민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주 안산경찰서는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다 주민을 흉기로 위협한 15살 A군을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군은 어제 낮 2시쯤 전주시 효자동의 한 아파트에서 개가 짖어 시끄럽다며 위층에 사는 25살 정모 씨를 찾아가 항의하고 화가 난 정 씨가 자신의 집에 찾아오자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아파트 빈집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로 50살 김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15일 전주시 송천동 한 복도식 아파트의 방범창을 공구로 뜯고 들어가 550만 원어치의 귀금속 16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가끔 구름이 많은 가운데 곳곳에 안개가 끼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남원 11, 임실 10, 전주 9도 등으로 어제보다 4도가량 높아 포근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 보이겠습니다. 당분간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은 가운데 평년 기온을 웃도는 날들이 이어지겠습니다.